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따뜻한 봄이 찾아올까요?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5부 국방정책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이 대면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한 군대 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2018 국방정책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국방정책실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나오셨습니다. 현홍식 국방개혁 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 국방개혁 자문위원회 간사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분주한 곳인데요. 바로 국방부 국방정책실입니다. 실장님, 우선 조직 구성과 주요 임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정책실은 정책기획관실, 대북정책관실, 국제정책관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방위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 정신전력 문화정책과 등 5개 거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기 및 중장기 국방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국방위기 관리 및 전시정책 수립, 전작권 전환 관련 업무와 장병 교육훈련과 정신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정책관실은 국방부 대북정책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대북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금년 초에 신설하였으며 네. 북한 정책과 북핵 대응 정책과 미사일 우주 정책과 군비 통제과 등 4개과로 편성하여 대북 기본 정책, 국군 포로 관련 정책, 국가 전략 능력 발전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정책관실은 국제정책과 미국 정책과 동북아 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다자안보 정책과 등 5개과로 편성하여 국방 외교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한미 군사 동맹, 유엔 평화유지활동, 해외 파병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다자간 안보 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임무 그리고 조직 구성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국방정책실의 중점 추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금년도 우리 국방부는 국방 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국방정책실은 이러한 국방부의 국방 운영 목표와 중점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먼저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는 등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네. 한미 간 긴밀한 국방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국방 외교 및 주변국들과 국방 교류 협력을 증진하되 실전적 교육 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국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부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입니다. 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쁜 일정 그리고 정책 추진할 예정이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정 박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국방정책실의 주요 추진 정책 업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진행자께서 오프닝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적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국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국방정책의 중요 추진 정책들이
국방정책의 중심에 확고히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합의와 이행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능동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좀 부탁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현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국방정책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국방 운영과 미래의 국방을 기획하는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코너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핵 WMD에 관한 위협이 있고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해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정말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또 여기선 설명을 안 하셨지만 추진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 실현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잘 설정한 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좀 여론이나 이런 데 좌지우지 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실장님. 예.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주요 추진 업무 중에서 그 정책 기획 분야의 중점 추진 업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책 기획 분야 중점 추진 업무는 첫째 국방 정책 기획, 국방 위기 관리, 두 번째로 국방 교육 및 훈련 발전, 세 번째로 국방 정신 전력 정책 및 군 문화 정책 수립 등입니다. 네. 먼저 국방 정책 기획 및 국방 위기 관리 주요 업무는 국방 백서, 국방 기본 정책서 발간 등 우리 군의 국방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국방 현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며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기타 전술적 도발 시 위기관리, 전시 전쟁 수행 체계의 발전, 우리 군의 대테러 대응 체계 등을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의 국방 군사 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방 정책을 설명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국방 교육 훈련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는 각군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훈련소 등 장교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양성 및 보수 교육, 부대 교육 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네. 교육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예상 반영 및 확보, 안전사고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훈련장을 관리하며 네. 국방대학교 등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 정신 전력 정책, 군 문화 정책 수립 관련 주요 업무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간 교육 프로그램,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 제작, 민간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추진 등 국방 전신 전력 교육 정책을 수립 발전시키고 네. 예술단체 부대 공연, 문화예술 체험교육, 국제군악제 참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장병 정서 함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안보 국방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통제, 이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통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유관부처, 국회, 각 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요 국방 정책을 조정 통제하고 네. 국방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는 주요 국방 정책 및 중점 업무를 수시 보고드리면서 예. 대통령의 지휘 의도와 지침을 수명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방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또는 주요 현안 발생 시 국방 정책을 보고하고 예상 반영과 입법 관련 협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합동참모본부와 육해 공군본부, 방사청 등 각급 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성과를 평가, 지도, 감독하고 각 급부대 및 관련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전쟁 수행 체계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권 조기 전환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전자권 전환 어떻게 또 언제 가능해질까요? 네,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인데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권 전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번째는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후반이고 최초 합의를 이룬 거는 2006년도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기속적으로 하는 방법에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한다 분명히. 그러나 하는 거는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만 이제 논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미 측에서도 뭐 입장을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특히 통수권자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오셨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한국군이 한국 방위의 어떤 주도자로서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그러려면 전자권 전환은 필수다 하는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얘기를 했죠. 세 가지로 분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연합주의 체계를 연합방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거를 운영할 능력을 한국군이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군의 어떤 군사 능력, 뭐 정찰 능력, 정밀 타격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연습 같은 걸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뭐 봄에 하는 연습과 가을에 하는 연습을 둘 다 연합군 사령관 주도하던 것을 지금 합참의장이 주도하고 한 번은 연합군 사령관이 주도하고 하는 것들이 벌써 몇 년째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방위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기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능력인데 최근에 우리 국방 개혁을 하는 핵심이 북한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갖추자. 네. 핵심 군사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계획대로 설정된 조건이 완성될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전망으로는 이 정부 말기쯤 되면은 어느 정도 눈에 확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정부 말기쯤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장님, 전자권 전환, 조기 전환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권 전환 이후에 그 한미 연합 지휘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까? 방금 그 현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자권 전환은 정해진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우선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전자권 전환에 부합되는 안보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전환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올해는 전자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 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을 최신화하되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 승인과 전략문서 발전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미 국방부와 한미 국방 통합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양측은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 지휘 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 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기는 언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조건을 잘 맞춰가면서 능력을 지금 구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박사님께서는 정부 말기쯤이라고 했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국방 정신전력 정책, 군 문화 정책 수립도 올해 정치기획 분야의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또 어떤 정책에 잘 반영되면서 나올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위원님, 장병들의 정신전력 그 중요성 그리고 강화 방안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군사력 하면 우리가 뭐 멋있는 비행기, 잠수하면 잠수함, 미사일이 날아가 정확히 뭐 1m 표적에 때리고 뭐 창문을 뚫고 하는 걸 봅니다. 그거는 외형적인 군사력이고요. 네. 그러한 무기 체계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딱 제 시간에 정확히 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사람이 이제 간부, 병사 이렇게 쭉 구성이 되지만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이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조직 생활을 통해서 조직 문화에 익숙한 그 전체주의 국가에 자란 청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조직이라는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러일으켰을 때야만 성과를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평창에서 했던 패럴림픽에서 그날 개회식 하는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새벽 4시부터 병사들이 한 10시간 가까이 치우면서 물 한 방울 남지 않게끔 깨끗이 치우면서 불평불만하는 병사들이 하나도 없었다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그 병사들이 아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전력을 배양한다 하는 거는 결국 명분. 내가 군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그 나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지 이 문제는 이제 군대에서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냥 바람직한 어떤 시민상을 만드는 것과 연계가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대에 와서도 바로 어떤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전력을 당면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한 방법은 몇 가지 이제 썼던 방법이기도 네. 한데 이렇게 소대장이나 누구 뭐 전문가 강사에 의해서 강요하는 교육 별 효과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부해서 발표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자산이 있는 걸 전적지 납사라든지 무슨 뭐 산업 발전된 산업 현장을 직접 본다든지 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독립기념관이나 무슨 전쟁기념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노력을 잘 해놨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깨닫게 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 어를 얘기할 수 있는 무슨 뭐 충무공이라든지 화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끔 잘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충무수련회라든지 화랑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가서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 네. 좀 더 오픈되고 과감하고 네. 병사들이 주인이 돼서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면 요망했던 실장님이 원하셨던 성과가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 조금 뒤에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용전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형 정신교육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군의 계획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은 신세대 장병들의 체감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장병 선호도가 좀 반영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뭐 방금 전에 현 박사님이 신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군에 들어오는 병들은 다 신세대였습니다. 예. 먼저 이 신세대 장병인 만큼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과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방적 강의에서 벗어나서 전 사적지 답사, 공연 관람 등 체험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외부의 민간 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고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려 합니다. 동시에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쟁, 전투 영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이고 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방홍보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올해 국방 협력 교류 분야 관련해서 업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국력 신장과 동시에 우리 국방부도 국제 무대에서 매우 각광받는 조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본격화로 안보 유동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 우선 한미 동맹을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 및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고 다양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 관리하되 네. 사이버 과학기술 초국가적 위협 공동 대응 등 한미 국방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 심화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협력적 국방 관계를 발전시켜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네.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는 국방 협력을 증진하고 한미동맹 중심의 다자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면서 영내 국가 간 안보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네. 또한 동남아, 대양주, 인도양 지역을 대상으로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기여하는 국가별 맞춤형 국방 외교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경쟁력이 있고 안보 수요가 많은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 수출을 증진하되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안보 사안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서 국제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정 박사님, 최근에 또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더 강화시켜 나가면 좋을까요? 예,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대단히 기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 그 3월 16일인가요? 그때 그 한일 간의 정상 그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비로소 남북 관계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일 간의 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증진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일부 언론이나 한간에서는 재팬 패싱 등을 비롯해서 네. 좀 과도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재팬 패싱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님 말씀과 그 이어졌던 그 3월 12일, 13일 어간에 네. 있었던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방북과 방미 결과를 아베 총리에게 소상히 설명했던 것이라든지 네. 또는 그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국장급으로 외교와 안보 분야 2+2 회의가 지난 15일 날 동경에서 열리는 등에서 예. 일본과의 협력도 대단히 긴밀하게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실장님 한미일 그 협력 관계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주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한미일 안보 회의도 있었고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요. 또 향후 어떤 추진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 19일부터 22일까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대화에 참여하고 교육했습니다. 네.
먼저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예. 특히 한미는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사이버, 우주,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예. 전자권 전환, 실질적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실질적인 그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실장님, 한중 국방 교류 협력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예. 혹시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가 작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구가 열려서 순조롭게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먼저 대통령님께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듯이 예. 양국 간에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관급 회담 개최 및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과 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례회의, 부대교류 등 다방면에서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견은 없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예, 먼저 올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우리 동맹 간에 무슨 분담금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네. 방위비 분담금 협의로 개칭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난 1차 협의가 3월 7일에서 9일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예. 1차 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은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공유하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네. 물론 양자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미 간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예, 이견이 서로 있더라도 네. 이 든든한 한미 동맹은 어떠한 이견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상이란 용어 대신에 협의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현 박사님, 그래도 적정 수준의 방위 분담금 협의 우리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네. 제가 한미 관계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주장하는 논리가 자신들은 3% 후반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니들은 2% 중반밖에 안 쓴다. 또 두 번째, 일본은 거의 100%를 부담하는데 왜 니들은 50%를 목표치로 잡고 있느냐. 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산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열악한 수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논리를 하면 제가 공세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질 때 그건 너희들이 부담이 가장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너희들 운용하는 데 주는 것보다 우리 쪽에 핵심 군사 능력을 키워서 어떤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태세를 갖추면 그것이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는 것이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정말 멋있게 잘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봤던 제가 가졌던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강조하고 보여주고 좀 더 논리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해드리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주한 미군의 주둔을 허여한다라고 돼 있지 뭐 그 비용을 얼마나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는 이게 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뭐 후원자 피견인 관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한 경제력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다 부담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적절선을 찾아가는 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상호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주한미군은 전에는 북한만 위협만을 바라보던 미군이었는데 지금은 전략적 유연성 이런 단어를 쓰면서 동북아 지역 예. 또 넓게는 세계 지역의 위협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들의 목적에 따라 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선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상대적으로 일본은 1% 정도밖에 국방비를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군한테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자기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비교는 안 맞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미군들한테 미군 운영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인력에 관한 문제, 네. 카츄샤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의 문제, 또 우리가 연합연습을 통해서 어떤 미군들이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면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예. 문제, 또 하나하나의 훈련 차원에서 무슨 뭐 공군훈련기라든지 지상군훈련이라든지 해상훈련이라든지 하는 장소를 훈련장을 제공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는 사실 방위비하고 얘기할 수 없는 별가적인 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언급을 해서 총합적으로 한다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 이런 데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군사에서는 이제 FMS라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거나 무기를 사온다거나 이럴 때 반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계산하면 네. 그들의 계산법보다 훨씬 액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방위비 분담금 협의 상황 그 직전에 반드시 현 박사님 의견을 좀 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걸 좀 생각해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네.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입지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건 상호 호혜적으로 네.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더불어서요. 지난해 64년 만에 주한미군 용산시대 막을 내리고 예.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네, 현재 한미 국방당국은 긴밀히 공조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계획에 의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미 8군 사령부 본부가 캠프 험프리스를 이전을 했고 주한미군사 본부도 올해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 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 구축한 캠프 험프리스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허브이자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네. 발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조기에 국민들에게 용산 공원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부지내로 이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획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연합사가 또 국방부 내로 옮기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 박사님, 저도 이 문제는 좀 많이 다뤄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평택 기지는 또 해외 단일 미군 기지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지 않습니까? 또 한미 동맹의 상징인데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과 기대 효과. 네. 그 기대 효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라는 것은 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 기지 역량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안보태세가 더욱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그 용산기지 그 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통폐합되니까 신속 대응 능력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지 이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꼭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평택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신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상호 충돌될 것으로도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세계 G2로 부상하면서 제시한 1대1로 전략은 충돌할 지점이 분명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강대국 간의 충돌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되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정 박사님, 또 북미 정상회담 군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염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일단 진행 중인데요. 대미 특사당 성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시 주요 논의 사항 어떤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월에 개최될 그 미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해온 그 전략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한 만큼 미북 간, 북미 간의 대화 속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 관심사가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그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때도 그 논의 테이블에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얹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은 이런 대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와의 그 어떤 제재와 그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방정책실의 올해 주요 업무 중 대북정책 분야 중점 추진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정부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요 국방정책실의 대북정책 추진 내용 소개해 주세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 최악에 더욱더 악화시킨 것은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동시에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한미 정상회담, 베를린 구상, 유엔 기조연설 등
여러 국제 무대를 통해 적극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난 11월에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에 대하여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화답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남북한 특사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등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북핵 미사일 위협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향후에 남북 군사회담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향후 비핵화의 단초가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예. 남북 간 군비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박사님,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역시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네. 실장님께서 이제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지금 대치 상황을 평화 상황으로, 평화 공존 상황으로 가서 화해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족이 같이 통합하는 길로 가자. 그 가는데 토대가 되는 먼저 가야 될 요 돌다리를 잘 건너가자는 거거든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갈 텐데 군사적 입장에서 보면 핑계 대려면 한없이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저기서 조그만 부대가 일상적인 훈련과 연습하는 것을 왜 긴장을 고조시키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미사일 부대 북한의 뭐 어떤 이동 발사대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또 크게 이렇게 그것을 과대하게 평가해서 거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하게 긴장 완화를 시키고 신뢰 구축에 필요한 입장으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조치가 있겠느냐 하는 과거의 회담을 위한 회담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스텝이라도 좀 정해지거나 프로시저라도 좀 정해지는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 방에 다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에서도 이 정부의 어떤 회담 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 방안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회담 장소도 지금 판문점이잖아요. 예, 지금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상대 수도를 간다, 우리 수도를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불필요한 일에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늘상 해오던 장소에서 우리 얼마든지 자주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적 선전, 회담 자체가 정치적 선전의 장에서 이제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전환해가는 그런 촉진제로서
되게 네. 잘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또 평화 체제 구축, 군비 통제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네, 실장님 산적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북 정책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국방부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는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급한 현안을 우선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남북 관계 정상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매우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이를 위해 한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압박 노력에 우선 계속 동참하고 예. 특히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5회 등을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되 더불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진전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예.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합의 사항 이행 등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비핵화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예. 남북 간 군비 통제 관련 논의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배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사드 체계 1개 포대를 성주 지역에 임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현재 한미 연합 방위 체제하에 작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 정부는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은 전방위적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현 박사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중요성과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 또는 국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거든요. 예. 방호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서 나를 위협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력을 갖지 않고 나는 착하게 행동할 테니까 너 나 공격하지 마라, 이런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 순진무구한 나이브한 입장을 취하는 게 국방부의 입장, 군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네.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어깨에 대고 쏘는 조그만 화기나 이런 걸로는 1-2km 범위 내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LSM이나 MSM이라는 얘기들은 한 3-40km 범위 내에서 미사일을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범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층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잖아요. 네. 뭐 높은 데서 하고 가까운 데서 하고 또 가까운 데서 예. 하고 해서 다중적인 방어 체계를 갖춰야 제가 이제 부원이 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그 정부가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약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나는 준비돼 있어. 그래서 어떤 하는 측면에서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이미 합의했고 또 그것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어떤 안위라는 말이 표현이 잘못됐지만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이유로 하지 못한다. 그럼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이거든요. 전에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간에 무슨 뭐 계획 자체를 갖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군사동맹이냐 하는 측면에 얘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설정하기로 합의한 부분이면 매끄럽게 가는 것이 깔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국방정책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야별로 계획이 정말 촘촘한데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현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그 세 가지 노력선을 적절하게 정말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할 것, 국외에서 할 것,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할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 군이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냐. 네. 이를 통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 이미 30여 년이 지난 어떤 군사혁명에 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현재 막 새로운 생각으로 커가는 장교들한테도 덮어씌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걸 좀 벗어나고, 또 사실 군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도 지휘관들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알려서 우리 어떤 여러분의 국민의 자제인 병사들의 안전도 향상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알려져서 그러한 것을 좀 정당하게 평가를 받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대외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더 효과성과 효율성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어 중에 맞춤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 국가로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위탁교육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막 가가지고 좋은 걸 일시에 배워와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어떤 분야는 우리가 세계 탑이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일관적으로 그냥 형평성의 원칙 또는 뭐 균형 이런 감형으로 쭉 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습득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좀 맞춤형으로 해서 비용을 적절하게 쓰는 것.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여 국가 세계를 다 똑같이 상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물론 기본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떤 시류 변화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튼튼한 자세를 유지하자, 태세를. 그러나 미래의 전향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전향적이고 유연하게 가나간다, 바꿔나가겠다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좀 지금 하신 것이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과감할 건 과감하되 지킬 건 확실히 지켜나가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국민과의 소통 계속해야 되고 또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현 의원님께서 앞에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시대사적인 어떤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따라서 이걸 아주 그 기대 이상의 어떤 평화나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패, 뼈저린 그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그 정책실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정책 과제들 잘 준비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역량껏
그 성심을 다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자신으로부터 성실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주시고요. 네, 실장님, 올 한 해 국방정책실 많은 중요한 그 과제 또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정책실은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을 선도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방정책이 많이 소개됐거든요. 예, 예. 좋은 결과 도출되기를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쪼록 국방정책실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방교류 협력 강화 등 올 한 해 성공적인 국방혁신을 기대해보면서 특집 국방포커스 2018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5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